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방석준입니다. 4월 15일 총선이 앞으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토론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3분을 모셨습니다. 6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네, 다음 미래통합당의 박우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박우석입니다. 네, 다음 민생당의 한민희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순서는 논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기조연설, 사회자 공통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과 주제는 토론을 진행하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론자들의 발언 시간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만약 주어진 발언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사회자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연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럼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종민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온 세계가 위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국난이라고 할 만큼 큰 어려움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을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약사님들,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덕고 어르신들, 자가격리자들 위해서 반찬 해나르시는 우리 논산, 계령, 금산의 우리 주부 회원님들, 부녀 회원님들, 정말 영웅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분들과 함께 민주적 리더십으로, 국민과 함께한 리더십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게 위기 극복의 운전대를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미래통합당 박우석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박우석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이번 선거는 어느 때 선거보다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 도덕성까지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과 반칙과 특권의 상징인 조국 대변자를 심판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주저앉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저 박우석이가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민생당의 한민희 후보 기조연설 하시겠습니다. 친애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민생당 기호 3번 한민희 인사 올립니다. 저는 계룡사랑 시민협의회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 요소와 지역 주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해온 결과 우리 지역에는 동반성장 시스템과 스마트 시티 구축,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또 국회가 개혁되어야 하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고통과 아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오로지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사회자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공통된 주제를 듣고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각 후보자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촌의 농가 소득은 감소하고 농가 부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한 농가 소득 보전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와 함께 침체된 농촌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박우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사회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농촌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고령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특산물을 해외 수출 시장을 개척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상품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농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농가 부채를 탕감하고 또한 귀농 귀촌에도 힘쓰겠습니다. 젊은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고 자동화 시설을 개척하여 부족한 일손을 돕는 데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생당의 한민희 후보가 답변하시겠습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논산 계룡 금산의 특산물 명품화를 위하여 산업진흥연구소를 건립하고 생산, 제조, 유통, 수출 관련해 불필요한 비용 소모를 줄이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우리 지역 특산물인 인삼, 깻잎, 딸기, 젓갈 등 우수한 부분을 모아 미래세대 먹거리 연구 개발하여 농가 소득을 대폭 증대시키겠습니다. 셋째, 금산의 가족 단위 내저 활동을 위한 힐링타운 조성, 국방 마라톤 대회 개최하여 논산 계룡과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농업 문제를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몇 가지 정책들, 이런 문제들보다도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럴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농민만의 일이 아니다. 이거 국민의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농업은 시장 경쟁으로 이게 제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선진국도 선진 농정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 예산을 뒷받침하려면 국민들의 인식이 이거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왜? 이게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태, 자연, 환경 이게 다 농업이 없으면 이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이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만의 일이 아니고 국민이,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인식의 전환. 그래서 이번에 공익형 직불제가 새로 도입이 됐고 우리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 조항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국민의 인식 전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 약 2배가량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가족 갈등, 고독사, 노인 자살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및 복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민생당 한민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및 복지 방안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의 독거노인 공동시설, 공동치사장을 만들어 취약계층 복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단순 노동 분야에서는 빈곤층 노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어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 빈곤의 현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므로 공적 연금을 확보하여 모든 금액을 다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후보가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경로당에 가보면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노인들 신경 그만 쓰고 젊은 사람들 좀 챙겨줘.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를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고 또 우리 자식들을 지금까지 키워오셨는데 선진국의 모든 노인들은 그 과정에서 자기 노후를 다 연금이다 뭐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이 준비를 못했어요. 이 국가가 그리고 이 자식 세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노인 자살률이 1등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두 분 중에 한 분이 빈곤 노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통해서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30만 원까지 이제 늘릴 겁니다. 지금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100세 누리 시스템, 이런 제도를 확대시킬 겁니다. 네, 다음에는 미래통합당 박우석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개 시군의 인구가 21만 3천입니다. 거기에 65%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미 고령화 사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대다수가 독거노인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마을에서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급식시설이라든가 전용 목욕탕이라든가 아니면은 문화공간들을 활성화해갖고 특히 어른들을 돌볼 수 있는 도우미 사업을 좀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 노인들을 돌보시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도 좀 개선해야 좋을 듯 합니다. 네, 마지막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산계룡 금산 지역은 다양한 핵심 현안 및 수건 사업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안 가운데 논산계룡 금산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후보가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문제를 제일 먼저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이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의 대표 산업이 있는 지역은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논산, 계룡, 금산에 정말 대표 사업이 뭐냐? 뭐 논산의 딸기, 뭐 계룡의 뭐 공무원 상가, 그다음에 금산의 인삼. 이제 이런 대표 산업 이상 새로운 대표 산업이 필요하다. 한 50년 끌고 갈 대표 산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산은 국방산업단지를 통해서 논산의 50년 미래를 열어나가고, 계룡은 이케아 입점을 통해서 상업 중심지로, 그리고 금산은 인삼산업을 국가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새로운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게 제 공약이고 실천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박우석 후보 답변해 주시죠. 3개 시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외에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또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야 하면서 또 임대료를 좀 지원하는 정책,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역별로는 논산의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계룡 대실지구의 이케아 입점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과 금산구는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의 중복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장민들이 자율적으로 좀 경작할 수 있는 풍토, 이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생당의 한민희 후보가 답변하시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표적인 현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룡에는 의료 세탁 공장, 상하수도 사업소, 금산에는 의료 폐기물, 논산에는 선형 불량 도로 등 민원 상황이 많이 발생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과 공청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한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지역은 농촌사회이므로 농촌에 필요한 인력인 청년층의 도시 유출을 막고 기농을 장려하는 제도 정착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의 교육 여건 조성, 출산 장려금 대폭 확대, 농업 기본 안정금 제도 정착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정립하여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진행 방식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정해진 후보자부터 공약 발표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다른 후보자들께서 공약 발표한 후보자께 질문을 주시고 이에 발표한 후보자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박우석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면서 우리 지역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현안을 파악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집약했습니다. 먼저 3개 시군의 공통 공약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듯이 국가 전염병에 대비해 현 정부에서는 전혀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지수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준비하고 마스크 등 3기 약을 비축해야 됩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복지 확대와 장애인 전용 복지관 또 목욕탕 건립을 약속하겠습니다. 지역별 공약으로는 논산시에는 논산, 연모, 강경 사이의 지구 단위를 통한 4차 산업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논산 구도심과 강경 근대 역사 문화와 부여의 유람선을 강경까지 연장하면서 강경의 선착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구는 인삼 약초 한방단지를 금산과 추부 사이에 조성하고 금산의 인삼 브랜드를 만들어 금산 인삼의 신뢰와 상품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부의 깻잎은 2,500세대가 연 96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출을 더욱 확대하여 내수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까 합니다. 계룡시는 남부 지역의 천왕봉, 수중초 압력추중을 개방하여 복합문화 관광배틀을 조성하고 계룡 국방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여 병영 체험장과 공군 체험장을 해군을 체험시설을 더 확충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네, 박우석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민희 후보가 박우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으로 제한합니다. 계룡에서 현재 육사추진위원회가 노력 중에 있으며 저 또한 육군사관학교 유치가 실현된다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엔 공감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이전 계획이 전무하고 반대 여론이 더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석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민희 후보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논산의 국방대학교를 유치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육군사관학교는 6개 단체에서 지금 추진회를 PF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주 같은 데는
예산까지 세워서 추진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 계룡 논산에서 추진을 한다면 국방의 핵심 기관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명실상부한 국방 도시로서의 위치를 만들 수 있는 육군 사관학교를 유치하는 데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도 준비, 두 번째도 준비, 세 번째도 주변 군 인프라에 따라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김종민 후보가 박우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지금 뭐 좀 전에 육군사관학교 문제도 그런데 이거 양승조 충남도지사 공약이고요. 지금 충청남도에 이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약집에 보면 공보문에 보면 논산 구도심 재개발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주거 개선 사업, 시장 활성화 사업,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 사업, 중교촌 사업 이거 지금 다 이 도시재생 사업, 뉴딜 사업 포함돼서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종민 후보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다릅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하고 저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현지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곳에 아파트를 짓기를 원하지 기존 짓고 있는 집에서의 어떤 리모델링 그걸로 이제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 재개발 사업을 통한 그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식으로 저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충분히 이곳은 논산은 재개발 사업으로서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민 후보부장은 제가 좀 전문 CEO로서 한 발 앞선다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민희 후보가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공약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산물을 명품화시켜 농가소득 극대화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농촌 위주의 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발달이 필수적인 바, 인삼, 깻잎, 딸기, 젓갈 등의 특산물을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발맞춰 산업진흥연구소를 건립하여 타지와 차별화된 판매 전략을 구상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 세대 먹거리를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국방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논산, 계룡, 금산을 국방모범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을 중심으로 국방산업기관 유치 및 운영하여 육군, 해군, 공군의 공동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역 군인들을 위해서는 계급별 정년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퇴직 군인들을 위해서는 군문화전시관, 병영체험관 등을 건립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셋째, 논산, 계룡, 금산의 도시 활성화 및 스마트 도시 구축하겠습니다. 도시 활성화 및 스마트 도시에 있어서 대전에서 금산, 대전에서 논산, 지하철을 연장하여 윤택한 생활을 위한 교통망을 신설하고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문화원이 없는 계룡을 위해 계룡문화원을 건립하겠으며 논산 탑정저수지 종합발전 계획을 조기 정착시키겠습니다. 네, 한민희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종민 후보가 한민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드릴게요. 논산, 계룡, 금산 국방 클러스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논산, 계룡에 국방 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국방산업단지가 이 국방 클러스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금산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논산 계룡은 국방산업단지로서 의미가 있는데 금산까지 엮는 거는 금산이 갖고 있는 관광산업, 인삼산업 뭐 이런 것들이 더 금산에 적합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정민 의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지금 논산, 계룡, 금산에는 공동 브랜드 스마트 시티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안건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박우석 후보가 한민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보께서는 계룡시가 문화원 건립을 공약하셨습니다. 근데 실은 15개 시군구에서 유일하게 문화원이 없는 곳은 계룡시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원을 추진하면서의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소견을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계룡에는 염선제, 모원제 등 6개의 충남 지정 문화재가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 시군 중 계룡만 문화원이 없기에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우리 주민이 지역 애착 가짐과 동시에 관광적 요소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테마 문화, 포토존 등 계룡의 문화원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종민 후보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논산은 농업이 논산의 뿌리입니다. 이 농업 위에 농업만 가지고는 논산 지역 경제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방산업, 하나는 관광산업 이 두 가지 대표 산업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국방산업 같은 경우는 국방산업 단지를 이번에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대표적인 대기업을 유치하는 거 이게 핵심적인 숙제입니다. 그래서 인구 한 3만 정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탑정호를 중심으로 해서 15개 읍면동을 관광 벨트로 연결하는 사업. 그리고 농업 같은 경우에는 탑정호 금강물을 연결하는 그래서 농업용수를 해결하고 또 탑정호에 이 관광 자원을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추진을 하겠고요. 계룡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입계화를 통해서 이 상업 서비스 중심지로 그리고 국방 관련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국방 뭐 군 전직교육원 그리고 방위산업진흥원 이런 국방 관련 기관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이제 향적산을 통해서 향적산 치유해습을 통해서 이거를 다양한 여러 가지 숲 유치원이라든가 뭐 목재 체험장 이런 다양한 숲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 단지로 발전시키는 거 이게 이제 계룡의 발전 방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산은 기본적으로 인삼 산업이 기둥입니다. 인삼 약초산업진흥원을 국립기관으로 꼭 유치를 해서 인삼 산업의 중심 이게 금산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산업 특히 건강 생태 관광산업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립휴양림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립휴양림을 유치하고 건강치유단지를 함께 조성해서 금산도 10개 읍면동을 뭐 재원, 남이, 진산, 복수 다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연결해서 관광 벨트화하는 그리고 금산, 논산 간의 4차선 확보장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민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우석 후보가 김종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은요, 지난번 그 KTX 논산 훈련 소역에 대해서 그걸 공약으로 해서 많은 득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KTX 논산역에 정차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수요 예측상 저희가 보기에는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보께서는 어떻게 정찰할 건지 그 결의를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논산 훈련소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그게 안전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대안으로 제시해 놓은 게 대전 논산 이 철도 직선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짜 KTX가 됩니다. 논산이 KTX 정차도시가 되는 거죠. 이 KTX 정차도시가 됐을 때 지금 한 8회 정도 정차를 하는데 15회에서 20회 정차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1시간 10분대로 단축돼서 거의 KTX에 준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국토부가 미리 초안을 가지고 저한테 계획을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논산 시민들과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요. 이 사업은 이미 국토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집어넣어놨어요. 작년 9월 달에 이게 들어가 있고 이게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검토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한민희 후보가 김종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공약 이행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전체 평균 공약 이행 완료율인 46.8%와 비교해 볼 때 김종민 후보 완료율은 한참 낮은 34.5%입니다. 이번 공약에도 무려 90개인데 실현 가능한 공약이 과연 얼마나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건 우리 한 후보께서 좀 정정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건 이제 언론에 나온 거는 오보입니다. 오보고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첨부해서 그 정정 보도까지 한 내용입니다. 제가 110개의 공약을 냈습니다.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 공약 숫자 많은 국회의원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평균 이행률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훨씬 높습니다. 제가 50%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개, 40개 하는 국회의원이 보통 40% 정도 이행을 해요. 저는 110개 공약을 해서 50%, 거의 60% 가까이 공약 이행을 해서 공약 이행률로 따지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후에 그게 서류 처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언론에 정정 보도가 된 거니까요. 그런 정정 보도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엔 진행 방식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 진행 방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5분씩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유주제로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질문 시간은 1분으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민희 후보 질문 시작해 주시죠. 주어진 시간 5분이고 질문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지속하려면 2040년까지 385조 원이 추가적으로 들고 탈원전 정책을 기실시한 독일의 사례를 보면 국민들이 10년 동안 약 78%나 상승한 전기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기 사용료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인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한 것과 아무런 준비 없이 탈원전 정책을 감행한 부분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힘들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종민 후보께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도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된 쟁점인데요. 우리 민주당의 정책,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 정책이 아닙니다. 원전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탈원전 정책, 이거는 독일의 메르켈의 정책입니다. 이건 독일의 정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지금 같은 이 화석연료 중심, 원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전환시켜가자.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가자. 이게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이라든가 아니면 수소 에너지라든가 이 기술 발달에 따라서 이 가격이나 단가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 부담, 그러니까 전기세 부담을 좀 줄이면서 에너지 전환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입니다.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제일 중요한 게 태양광입니다. 그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태양에서부터 에너지를 뽑아낸다면 우리가 석유를 해서 이 가스를 유출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태양광이 중요한데 이제 태양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시골에 보면 아니, 이 그럼 논에다가 태양광으로 예, 인해서 지금 자연이 훼손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농토에다가 태양광을 짓는 거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니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전문 업자들이 남의 땅 가서 태양광 짓는 거 이거는 좀 자제하고 이거 제도적으로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협동해서 만드는 태양광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많이 그 자연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많이 이제 좀 훼손이 됐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회에서 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업자들, 전문 업자 중심의 이런 자연훼손적인 태양광들을 좀 규제하고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소득사업 중심으로 태양광을 하는 것을 길을 여는 이 방식으로 좀 바꾸자. 네,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네. 전기를 수소로 그 대변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못 들었어요. 전기 그 사용을 네. 수소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수소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태양광, 수소. 예, 수소 에너지가 아주 중요한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수소 에너지가 중요한데요. 수소 에너지도 결국은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내 나가는 방식, 지금 이제 부생수소 방식으로 만드는 거는 원자력은 조금, 예, 다시 문제가 그 있고요. 복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발전소를? 제가 보기엔 원자력은 지금 있는 원자력 계획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이걸 막거나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원자력으로 대안을 삼는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도 안 맞고 전 대한민국도 아무리 원자력 기술이 우리가 뛰어나지만 원자력으로 앞으로 미래 이 신에너지를 끌고 가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일본 사례를 보고 좀 전체적인 세계가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유럽국은 다시 그 탈원전을 다시 복귀해서 원자력을 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그 나라마다 각자 선택이 있는데요. 독일이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제일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인데 독일은 이제 탈원전을 제일 강하게 하는 나라고요. 이제 원자력 발전이 산업적인 요소 때문에 좀 여기에 집착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제가 뭐 영 터부시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한민희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김종민 후보가 5분간 주도권을 갖고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우석 후보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 통합당이 저는 이제 새로 통합을 해서 출범을 했으니까 좀 축하도 해드리고 싶고 또 국민들도 좀 기대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미래를 향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과거를 향해서 통합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통합당 그 전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바로 발목 잡기였습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장외투쟁하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이 위기 상황에서도 정말 국가적인 위기 아닙니까? 국민들 다 걱정하는데 이 코로나 추경에 대해서 현금 살포다. 선심성 추경이다. 혈세 포죽이다.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50만 원 나눠주자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들이 다 정치적인 공격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마스크 오브제라는 게 워낙 수요 공급이 마무리하셔야 딸리니까 됩니다. 1분입니다. 문제가 돼서 한 건데 이걸 사회주의 배급제다. 그러니까 너무 정부를 이게 흠집내고 발목 잡기 하는 거가 너무 심하다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이 미래를 향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발목을 잡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전한 여당이 있어야 건전한 야당이 있습니다. 지금 위성정당을 보더라도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미래를 향한 선거법을 개정했습니까? 바로 여당이 건전치 못하니까 아무리 야당이 몸부림을 쳐도 앞을 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 이번 황교안 대표가 국민 1인당 50만 원씩의 긴급 재난 소득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바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그걸 예를 들어서 봄에 간단하게 좀 줄여주세요. 예. 봄에 축제를 못하니까 예산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남는 걸로 25조 원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지원하겠다는 예, 겁니다. 됐습니다. 예. 민주당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그럼 이제 선심성, 혈세포주의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아이고 참. 제가 뭐 선심성, 아니 됐습니다. 선심성, 아니, 퍼주기라고 하는데 아니 제 발언권이 있으니까요. 제가 얘기하세요. 제가 저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건 됐고요. 지금 이제 우리 박우석 후보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총계가 32억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박우석 후보님 재산은 땅 3필지 3천만 원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의아하다. 따님 두 분이 13억, 12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님 두 분이 별도로 이게 조성한 재산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박우석 후보님께서 평생 사업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따님 두 분은 이게 12억, 13억씩 갖고 있는데 정작 아버님 사업하신 분은 3천만 원밖에 안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집이 신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지금 어디 사시는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재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게 석연치 않은데 답변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해주시죠. 예.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31년 동안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이라는 게 사업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가 있습니다. IMF 직후에는 제가 상당히 고난을 치르고 거의 회사에 문을 닫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앞으로 있는 재산이 그때 다 탕진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은 하나는 노무법인을 하고 있고 하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남편은 믿고 못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상당히 절약해갖고 좀 상가를 사놓은 게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갔고 거기 알겠습니다. 잘 보시면 제 집에 대해서는 거기 들어가 제 있습니다. 안내에 좀 착각하신 것 따라주세요. 같습니다. 박 후보님, 제 안내에 좀 따라주세요. 제가 잘 들었고요. 자, 하여간 그 재산이 박 후보님 이 회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재산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회사와는 우리 집사람은 회사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13억, 12억은 그냥 각자 다 버는 거라는 거죠? 아니죠. 그게 이제 과거 쌀 때 상가를 매입을 했는데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대출을 껴안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몇 푼 안 주고 산 게 갑자기 서울이 아파트 가격, 박 후보님 회사하고 관련이 있냐는 거죠? 상가가 상당히 많이 아시다시피 네. 부동산이 폭등하는 바람에 김종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박우석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후보께서 실언한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조국의 딸 동양대 총장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를 가든 외국 유학을 가든 동양대 총장상이 왜 필요하냐는 발언으로 지방대학교를 비하했고 국정감사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지적해 내가 조국인이라고 수치심을 줬습니다. 또 라디오 방송에서는 기껏해야 1억 2천 정도 가지고라고 발언으로 서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또 당 핵심 5인과 모인 자리에서는 위성정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명분이야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이게 언론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딱
이 포커싱 돼서 나오는 게 이 앞뒤 문맥이 다 잘리고 나와서 제가 하는 말이 전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만 딱 떼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거 일일이 설명하려면 이게 오래 걸리고요. 여러분 됐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것만 제가 설명을 됐습니다. 드릴게요. 됐습니다. 제가 해명을 드려야죠. 아니, 됐습니다. 답변 시간 30초는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 시간 보장을 하세요.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마지막 같은 경우는 밖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 명분이야 만들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게 제 말의 요지였는데 그 앞에 것만 딱 따다서 명분이야 만들면 되지를 김종민이 주장했다. 이거 잘못된 보도거든요. 제가 정정보도 요청도 하고 기자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보도되고 나면 이렇게 잘못 알려져서 돌아다녀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됐습니다. 김종민 후보는 여기에서 시청자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5번을 갖다가 보도가 잘못됐다. 변명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직한 국회의원으로 저는 김종민 의원을 지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제가 기대했던 김종민 의원이 아닙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김 후보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는지, 아니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후보께서는 조국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는지 후보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요, 지금 그게요, 검찰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양쪽의 증인들이 매일 나와서 지금 서로 논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법원에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은 법원에 맡겨야 됩니다. 거기서 정말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자세히 모르는 옆에서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논쟁 자리에서 매일 이거 갖고 논쟁해봐야 이게 가늠이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저는 재판부에 맡기자. 재판부에서 명명백백하게 벌이 있으면 처벌을 하는 거고 그 죄가 없으면은 무죄를 때리는 건데 그거는 법원 재판장이 현명하게 판단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최근에도 그 후보께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누명을 쓰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발언 취지로 했다는 걸 제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허위 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했는지 지금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여러 사람으로부터 소문이 좀 파다하기 때문에 몇 군데서부터 논산 시내 시장 쪽에서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선관위에서 발언 출처를 확인해서 이게 아니면 허위 사실입니다. 이건 100% 허위 사실.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여기에 있는 김 후보가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장에서 다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장에서 김 후보가 조국이 꼭 억울해서 누명을 쓰는 양 그런 건 이미 주시죠. 보도가 좀 된 사항들 아닙니까? 이건 시청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걸 허위 사실로 해갖고 자꾸 몰고 가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일단 조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게 사실이냐를 따진 거고 기본적으로 제가 주장했던 거는 조국이 잘하고 잘못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 누구든지 조국이든 최국이든지 아니면 김종민이든 박우석이든 누굴 수사하든지 과잉 수사하지 마라. 권력 남용하지 마라. 이 얘기가 제 얘기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내가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새 후보께서 시간을 비교적 잘 지켜주셔서 추가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공통 질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수습 조치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종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직격탄을 입은,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입니다. 물론 전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
또 택시 하시는 분들,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제일 큰 피해를 얻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긴급한 이제 그 금융 지원 그리고 직접 지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논산 계령 금산에서는 이제 충남도와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미 이제 그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카드 매출 가지고 기준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급, 지불,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너무 그런 규정 가지고 억울한 분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본적으로는 전 국민이 소비가 좀 소통하게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는 박우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덧붙인다고 하면은 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시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각종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대출 절차를 좀 간소화해요. 조교의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그런 좀 대책이 현 정부에서 오히려 좀 강구해가고 빨리 조치해줬으면 하는 걸 저도 바랍니다. 네. 예, 다음에는 한민희 후보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적인 위기인 코로나19 수습하기 위해 현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외국에서도 우리 수습 대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논산, 금산은 0명, 계룡은 1명 있었으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대책은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농민 등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보장과 감세 방안, 상품권 활용, 생활안정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해진 토론 시간이 다 돼갑니다.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된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네이버 TV 등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 세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우석 후보가 발언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분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번 선거는 어느 때 선거보다도 중요합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느냐 아니면 죽이느냐 중요한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과반을 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이 한 몸 던지겠습니다. 저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박우석이는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한민희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로 인해 고군분투하고 계실 국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이 시기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숨은 일꾼을 찾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은 더욱 중요합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국회의원 배지 달기 위한 정치, 카메라 앞에서 우아하게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국민과 같은 입장에서 국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저 민생당 기호 3번 한민이라고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김종민 후보가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논산, 계룡, 금산, 계룡, 논산 유권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국정감사가 4번 있는데요. 3번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입법조사 활동을 잘했다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4명에게 국회의장이 공로패를 줬습니다. 거기에 김종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업을 위해서도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씨를 뿌려놨습니다. 이 지난 4년의 땀과 노력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논산, 계룡, 금산 발전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수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헌신한 것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다시 재선이 된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우리 논산, 금산, 계룡의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힘 있는 일꾼 김종민 꼭 한번 밀어주십시오. 네, 논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선거구 후보자 방송 연설회가 이어서 방송됩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후보 3분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